2024년 6월의 어느 저녁, 서울 구로구 작은 원룸에서 28살, 박서연은 낡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중고거래 앱이 켜져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글쓰기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돌이 같이 난 딸 민지가 헌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벽 한쪽에 쌓인 아기옷 박스를 바라보았다. 친정어머니가 몇 달 전 보내주신 것들이었다. 사실 그 옷들은 서연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도 같았다. 깨끗하고 상태 좋은 옷들을 팔면 당장 이번 달 공과금이라도 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판매 대신 무료 나눔을 선택했다. 그것은 3년 전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간 남자친구를 원망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다짐 때문이었다. 적어도 우리 민지는 누군가의 선의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엄마가 되고 싶어. 그때의 다짐이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박스를 열어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연두색 우주복, 분홍색 원피스, 노란색 모자, 하얀색 양말, 모두 한두 번 입고 작아진 것들이었다. 플래시 없이 찍은 사진들은 어둡고 흐릿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마저 사치스러운 시간이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볼까? 무료라고 하면 아무나 와서 가져가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이 옷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어. 마침내 그녀는 간단하게 문구를 적었다. 돌 지난 아기 옷 무료 나눔해요. 총 25벌 정도 됩니다. 깨끗하게 세탁했어요. 필요하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직거래만 가능해요.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무언가를 파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떨릴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내민 작은 손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게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다. 채팅 문의가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채팅창을 열었다. 스마일마마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였다. 안녕하세요. 아기 옷 아직 있나요? 제가 꼭 필요해서 연락드려요. 다음 주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혹시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정중했고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있어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가 퇴근하고 6시쯤 역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답장은 빨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민지야, 엄마가 오늘 좋은 일 했어.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서 살자.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야. 다음 날 저녁,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앞은 퇴근 시간 인파로 붐볐다. 서연은 큰 종이박스를 안고 약속 장소에 서 있었다. 6시 5분, 스마트폰이 울렸다. 저 도착했어요. 파란색 바람막이 입고 있어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보자 저만치서 배가 불룩한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현주였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박스를 건네자 현주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았다.
깨끗하게 개어진 아기 옷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렇게 좋은 옷들을 정말 무료로 주시는 건가요? 네, 제 딸이 입었던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분이 쓰셨으면 해서요. 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첫째 낳고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지금 정말 어려워요. 이번 둘째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여성은 저녁 어스름 속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눈빛이 오갔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온기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따뜻했다. 그럼 잘 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가 박스를 들고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허전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이 작은 나눔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앱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복이라. 자신에게 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준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스마트폰에 택배 도착 알림이 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원룸문 앞에 놓인 중간 크기의 박스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김현주였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의아해하며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저녁을 먹이고 재운 후에야 그녀는 박스를 열 수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박스 안에는 새것 같은 아기 이불, 젖병 세트, 물티슈 5팩,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서연님께 일주일 전 무료 나눔으로 받은 아기 옷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둘째가 태어나서 퇴원할 때 그 옷을 입혔더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사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아기용품을 거의 준비 못했는데 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님께 도움이 될 만한 걸 보내드려요. 5년 전 첫째 낳았을 때 저도 어려웠어요. 그때 직장 선배가 몰래 아기용품을 보내줬어요. 그 선배는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으니까 너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여유가 없지만 님께 받은 옷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진 것 중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물건들은 친정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데 저희는 중복으로 있어서요. 님도 언젠가 여유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선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은 엄마들 다 잘 될 거예요. 김연주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단순히 쓰지 않는 옷을 나눈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스 안의 물건들은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었다. 특히 물티슈는 이번 주 마트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가격 때문에 포기했던 물건이었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현주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눈물 나요. 곧 답장이 왔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 힘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풍요로웠다. 가진 건 여전히 없었지만 누군가와 선의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채웠다. 잠들기 전 그녀는 현주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언젠가 여유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누군가를 도와야지. 한 달이 흘렀다.
서연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날 받은 아기용품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리던 어느 주말 그녀는 집 정리를 하다가 민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아 식기 세트를 발견했다. 거의 새 것 같은 상태였다.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볼까? 서연은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무료 나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을 찍고 간단한 설명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다. 저도 한 달 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나눌 차례인 것 같아요. 게시 후 곧바로 문의가 들어왔다. 베이비멈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였다. 안녕하세요. 식기 세트 필요해요. 제가 첫 아기라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 못 샀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흔쾌히 답했다. 네, 언제 편하세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인 근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아직 임신 초기라 배가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서연이 식기 세트를 건네자 지은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한 달 전 자신이 현주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자신도 지금의 지은처럼 고마움에 벅찼었다.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분도 도와주세요. 지은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은이 다시 불렀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 선배로서 가끔 조언 구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두 여성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관계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지를 재우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큰 것 같은 기분이야.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이틀 후, 서연의 스마트폰에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어제 제가 사는 동네 맘카페에 언니 이야기를 올렸어요. 무료 나눔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랬더니 다른 맘들도 관심 가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나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선의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2024년 7월 중순, 이지은은 남편과 함께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신혼집 거실에서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기방 꾸밀 계획을 세우던 중, 그녀는 문득 서연 언니 생각이 났다. 지난번 받은 식기 세트는 벌써 세척해서 찬장에 정리해 두었다. 나도 뭔가 나눠볼까? 지은은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 자취할 때 쓰던 살림살이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새 것처럼 깨끗한 냄비 세트, 거의 쓰지 않은 프라이팬, 식기 건조대, 모두 신혼집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여보, 이거 중고거래 앱에 올려도 될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도 받았으니까 이제 줄 차례지. 지은은 서연에게서 배운 대로 무료 나눔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받은 선의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글에 담았다. 결혼 전 사용하던 주방용품 무료 나눔이에요. 저도 얼마 전 도움 받았어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께 드립니다. 게시 후 1시간도 안 돼. 뉴스타트 20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독립하는 대학생인데 주방용품이 정말 필요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그녀는 21살 대학생 최유진을 만나게 되었다. 약속 당일, 지은이 만난 유진은 작고 마른 체구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대형 가방을 메고 있었고 눈빛은 밝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요. 지은이 준비한 주방용품 박스를 건네자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와, 이렇게 좋은 걸 진짜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도움 받았어요. 언니한테. 유진은 박스를 소중히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금은 학생이라 돈이 없지만 나중에 취직하면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꼭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새로 구한 원룸의 짐을 풀며 지은에게서 받은 주방용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좁은 자취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공부해온 그녀에게 이 독립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진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무료로 주방용품을 받았다. 그 언니는 자기도 도움받았다고 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한 달 후, 유진은 학교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았다. 근처 복지관에서 주말마다 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자를 찾고 있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녀는 신청했다. 자신이 받은 선의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 배달 날, 유진은 15개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녔다. 오래된 연립주택 3층, 혼자 사시는 75살 할머니, 댁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다. 아이고, 고맙네. 젊은 학생이 이런 일을. 유진은 도시락을 건네며 밝게 웃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셨다. 착한 학생, 고맙다. 요새 이런 젊은이들 보기 드문데.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순환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꼭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유진은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자신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장을 뒤졌다. 전공 서적 중 이미 수강이 끝난 과목의 책들이 여러 권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전공 서적 무료 나눔합니다. 저도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제가 나누고 싶어요. 같은 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디허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였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그 책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정말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유진은 흔쾌히 답했다. 응. 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날까? 다음 날, 유진은 1살 어린 후배 민서를 만났다. 민서는 책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활비 벌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책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유진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랬어.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후배도 도와줘.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그렇게 선의는 서연에서 현주로, 현주에서 지은으로, 지은에서 유진으로, 유진에서 민서로 이어졌다.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날 밤 유진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저도 나눔했어요. 책이지만요. 언니 덕분에 좋은 걸 배웠어요. 지은의 답장은 따뜻했다. 잘했어. 이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2024년 8월 초, 대학교 3학년생 김민서는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배에게 받은 책 덕분에 이번 학기 수업을 무사히 따라갈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서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SNS를 둘러보다가 친구의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사 준비 중.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다 유유. 민서는 메시지를 보냈다. 야, 중고거래 앱에 올려봐. 요새 무료 나눔도 많이 하더라. 친구의 답장이 왔다. 그게 뭐야? 민서는 자신이 유진 선배에게서 받았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도. 친구는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와, 그런 게 있었어? 나도 해봐야겠다. 민서는 문득 자신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고시원 같은 좁은 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터였다. 옷장을 뒤져보니 작년에 샀지만 몇 번 입지 않은 옷들이 여러 벌 있었다. 이거 기부하면 어떨까? 하지만 민서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원했다. 중고거래 앱을 열어 무료 나눔 게시글을 올렸다. 여성 의류 무료 나눔해요. SM 사이즈. 거의 새 것입니다. 저도 선배님께 도움 받았어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게시 후 몇 시간 지나자 Jobseeker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혹시 정장 스타일 옷도 있나요? 민서는 자신의 옷들을 다시 확인했다. 마침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가 있었다. 네, 있어요. 언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26살 구직자 박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지만 눈빛만은 강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요. 민서는 준비한 옷들을 건넸다. 면접 잘 보세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혜진은 옷을 받아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취직하면 꼭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럼 좋겠네요. 저도 도움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합격했어요. 그 옷 입고 면접 봤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민서는 진심으로 기뻤다. 축하해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혜진은 그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재기의 기회였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혜진은 중고거래 앱을 열었다. 구직 준비하던 시절 사용했던 노트북 보조 가방, 필기구 세트,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정리해 무료 나눔으로 올렸다. 취업 준비생분들께 드립니다. 저도 도움받았어요. 여러분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게시 후 곧바로 DreamChaser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저 내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인데요. 취업 준비 막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혜진은 흔쾌히 만남을 약속했다. 그렇게 그녀는 24살 취준생 정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순박해 보이는 얼굴의 청년이었다. 그는 혜진이 준 물건들을 받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었거든요.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반드시 기회는 온다.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저도 나중에 꼭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받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 놓인 자기계발 서적을 펼쳐보니 앞장에 혜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응원합니다. 수연은 그 문구를 보며 울컥했다.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2024년 8월 말, 정수연은 도서관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 혜진 선배에게 받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서 앞사람이 당황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난처해하는 모습이었다. 죄송해요. 다른 카드 가져올게요. 점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여성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요즘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결제 금액은 13,000원. 수연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는 흔쾌히 결제했다.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편의점을 나섰다. 뒤에서 여성이 다시 불렀지만 그는 손만 흔들고 사라졌다. 그 여성의 이름은 최영미였다. 45살. 최근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다. 그날 카드가 정지된 것은 월급날 전날이라 잔액이 부족해서였다.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와 간식을 사러 온 길이었는데 낯선 청년의 도움을 받았다. 영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청년 생각을 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영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일을 얘기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야. 나도 믿기지 않았어. 동료 한 명이 말했다. 그럼 우리도 뭔가 해볼까? 요새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 많이 하더라. 영미는 그 말에 관심을 가졌다. 집에 돌아와 앱을 다운받고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물건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결혼 전 사용하던 주방 소품들을 발견했다. 예쁜 접시 세트, 머그컵, 유리병들. 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이었다. 영미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주방 소품 무료 나눔에요. 저도 최근 도움 받았어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게시 후 뉴리울 20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아직 살림 준비가 덜 됐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영미는 즉답했다. 네, 언제 편하세요? 다음 주말 영미는 신혼부부를 만났다. 30살의 신혼부부 강민준과 한소희였다. 두 사람은 영미가 준 주방 소품들을 받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세 자금 마련하느라 살림까지 준비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영미는 옛날 자신의 신혼 시절을 떠올렸다. 괜찮아요. 저도 신혼 때 어려웠어요. 서로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소희가 물었다. 혹시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영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로를 믿고 힘들 때 함께 이겨내는 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돼요. 민준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신혼집으로 이사한 민준과 소희는 집들이를 준비하며 영미에게 받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예쁜 접시들에 음식을 담으니 집안 분위기가 한결 나아 보였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영미 씨처럼 누군가를 도와주자. 소희의 말에 민준이 동의했다. 그래야지.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날 밤, 민준은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요즘 중고거래 앱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더라. 우리도 해볼까? 동료 몇 명이 관심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인 이태훈이 답장을 보냈다. 좋은데. 나도 집에 안 쓰는 게 많은데. 한번 올려볼게. 태훈은 32살. 최근 승진해서 여유가 조금 생긴 직장인이었다. 주말에 그는 집 정리를 하며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을 모았다. 거의 새 것 같은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폰, 보조 배터리, 모두 몇 번 쓰고 서랍에 넣어둔 것들이었다. 태우는 중고거래 앱에 무료 나눔 게시글을 올렸다. 전자제품 무료 나눔합니다. 선배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저도 동참합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2024년 9월 초 이태훈의 게시글을 본 Student Life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인데 연구할 때 블루투스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혹시 아직 있나요? 태우는 흔쾌히 답했다. 네, 있어요. 언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며칠 후 태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27살 대학원생 서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그는 태훈이 준 전자제품들을 받으며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장학금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거든요. 태훈은 자신의 대학원 시절을 떠올렸다. 나도 대학원 다닐 때 힘들었어. 근데 주변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거든. 그 은혜를 이제 갚는 거지.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물었다. 선배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태우는 민준 동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선의 릴레이에 대해. 그래서 나도 동참하게 됐어.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꼭 그럴게요. 준호는 연구실로 돌아가 받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음악을 틀어보니 소리가 깨끗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문득 자신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다. 책장을 둘러보니 학부 때 사용했던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이미 필요 없는 책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할 수 있었다. 준호는 중고거래 앱을 여러 게시글을 올렸다. 이공계 전공 서적 무료 나눔합니다. 저도 도움받았어요. 같은 전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게시 후 Science Lover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저 그 책 정말 필요해요. 도서관에도 없고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준호는 다음 날 캠퍼스에서 20살 학부생 김다은을 만났다. 다은은 작고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이 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학부 때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받았어. 넌 나중에 후배들 도와줘. 다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다은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다. 요즘 중고거래 앱에 이런 문화가 있나 봐. 무료 나눔이 계속 이어진대. 친구 하나가 관심을 보였다. 진짜? 나도 집에 안 쓰는 게 있는데 올려볼까? 다은은 힘주어 말했다. 응, 나도 나중에 할 거야. 선배님처럼. 그날 저녁, 다은은 기숙사 방을 정리하며 쓰지 않는 물건들을 찾았다. 방학 때 사용했던 여행용 캐리어, 거의 새 것 같은 백팩, 텀블러, 모두 한두 번 쓰고 방치된 것들이었다. 다은은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렸다. 여행용품 무료 나눔해요. 저도 선배님께 도움 받았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게시 후 Backpacker Dream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첫 해외여행 가는데 캐리어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은은 즉시 답했다. 네, 물론이죠. 언제 만날까요? 이틀 후, 다은은 학교 정문에서 22살 대학생 박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키가 크고 밝은 인상의 청년이었다. 그는 캐리어를 받으며 감격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라 설레는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 다은은 웃으며 말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도 선배님께 도움 받았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냥 마음 먹으면 돼요. 집에 안 쓰는 게 있으면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우는 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도 무언가를 나누고 싶었다.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 중 중복된 것들과 오래된 여행 가이드북을 모아 게시글을 올렸다. 여행 관련 물품 무료 나눔합니다. 저도 최근 도움 받았어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024년 9월 중순 박지훈의 게시글을 본 Wanderlust 20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 내년에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여행 정보가 필요해서요. 가이드북 받을 수 있을까요? 지우는 흔쾌히 답했다. 며칠 후 그는 카페에서 24살 청년 최승우를 만났다. 승우는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저 회사 그만두고 워홀 준비 중인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우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했다. 힘들겠지만 좋은 경험 될 거야. 나도 처음 여행 갈 때 도움 받았어. 형도 받은 만큼 나중에 돌려줘. 승우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약속했다. 네, 꼭 그럴게요. 승우는 집으로 돌아가 받은 가이드북을 펼쳐보며 계획을 세웠다. 회사를 그만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지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 한 달 후, 승우는 출국 전 짐을 정리하며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정장, 구두, 서류 가방, 직장인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승우는 중고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렸다. 직장인 정장 및 용품 무료 나눔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게시 후 First Job 20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첫 출근인데 정장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승우는 즉답했다. 네, 물론이죠. 축하드려요. 첫 출근. 며칠 후 승우는 23세 신입사원 한지우를 만났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설렘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직장이라 준비할 게 많은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요. 승우는 자신의 첫 출근을 떠올렸다. 나도 기억나. 떨리지?
근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도와줘. 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지우는 첫 월급을 받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첫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는 승우에게서 받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지우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중고거래 앱을 둘러보았다. 무료 나눔 게시글을 보다가 자신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다. 원룸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사용했던 학용품들을 발견했다. 공책, 펜, 계산기 모두 상태가 좋았다. 지우는 게시글을 올렸다. 학용품 무료 나눔합니다. 저도 최근 도움 받았어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게시 후 미러스쿠오멈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학용품 사는 것도 부담이 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지우는 즉시 답했다. 네, 물론이죠. 언제 편하세요? 다음 날, 지우는 40살의 싱글맘 윤미라를 만났다. 미라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우는 학용품을 건네며 말했다. 아드님께 잘 전해주세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미라는 아들에게 받은 학용품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재민은 새 공책과 펜을 보며 기뻐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좋은 분이 나눠주셨어. 재민아,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미라는 동네 맘카페에 이 이야기를 올렸다.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정말 감동이죠.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안 쓰는 물건들 나누면서요. 그렇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나눔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024년 9월 말, 윤미라는 동네 맘카페를 통해 다른 엄마들과 만났다. 그날의 주제는 우리끼리 나눔 장터였다. 여러 엄마들이 집에서 안 쓰는 아이 용품들을 가져와 서로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눴다. 미라도 재민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책가방과 운동화를 가져왔다. 한 엄마가 관심을 보였다. 이거 우리 둘째한테 딱 맞겠다. 얼마예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도움받았거든요. 상대 엄마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근데 왜 이러세요? 미라는 지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선의 릴레이에 대해. 그래서 저도 동참하고 싶었어요. 우리끼리라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도 감동하며 동의했다. 그날 이후 그 동네에서는 작은 나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그중 한 엄마인 조영이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경험했어.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남편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영희는 다락방을 가리켰다. 거기 안 쓰는 가전제품들 많잖아. 그거 나눠볼까? 다음 날 영희는 중고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렸다. 가전제품 무료 나눔합니다. 선풍기, 전기포트, 믹서기 등 동네 맘들과 나눔하다가 이것도 올려봐요.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게시 후 우니홈 2024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아직 가전제품 준비 못했어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영희는 흔쾌히 답했다. 며칠 후 영희는 28살 신혼부부 박준영과 김수진을 만났다. 두 사람은 트럭을 빌려왔고 가전제품들을 조심스럽게 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세 자금 마련하느라 살림까지 준비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신혼 때 주변 도움 많이 받았어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수진이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희는 미라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선의 릴레이가 이제는 동네 커뮤니티까지 퍼졌다는 것을. 준영과 수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다. 우리도 나중에 꼭 그럴게요. 일주일 후 준영과 수진은 새 집에서 첫 집들이를 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 구경을 하며 감탄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꾸몄어? 수진은 영희에게서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즘 중고거래 앱에 이런 문화가 있더라. 무료 나눔이 계속 이어진대.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해볼까? 나도 집에 안 쓰는 게 많은데. 그날 밤 준영과 수진은 서로 약속했다. 우리도 여유 생기면 꼭 누군가를 돕자. 응, 그래야지.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로부터 2주 후 수진은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했다. 요즘 세상이 참 따뜻하더라. 동료 하나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은 중고거래 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들도 감동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그중 한 명인 이정민이 말했다. 나도 집에 안 쓰는 아기 용품 있는데 올려볼까? 정민은 3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다락방을 정리하며 쓰지 않는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발견했다. 정민은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렸다. 아기 용품 무료 나눔합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등. 저도 좋은 이야기 들어서 동참해요. 필요하신 분께 드립니다. 2024년 10월 초 이정민의 게시글을 본 Expecting Mom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데 아기 용품이 부족해서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은 즉시 답했다. 네, 물론이죠. 언제 편하세요? 며칠 후 정민은 28살의 예비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나가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눈앞에 선 여성은 바로 박서연이었다. 어머, 혹시 서연 씨?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다. 네.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정민은 트럭에 실어온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이렇게 좋은 걸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정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 도움받은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3개월 전 자신이 무료 나눔으로 올렸던 아기 옷이 떠올랐다. 설마, 저기, 혹시 이 나눔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동료가 신혼부부한테 들었고 그 부부는 동네 맘한테 들었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 시작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였나요? 정민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 시작이었어요. 정민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서연은 3개월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기 옷을 무료 나눔으로 올렸는지,
김연주라는 분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준 아기용품으로 큰 위안을 받았는지 정민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진 거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렇게 커질 줄은. 두 여성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우연히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정민이 물었다. 그럼 서연 씨는 이제 둘째를 임신하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째 민지가 이제 두 돌이 됐어요. 쉽지 않지만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정민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축하해요. 서연 씨 같은 분이 엄마라니 아기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받은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3개월 전 자신이 시작한 작은 선의가 이렇게 돌고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민지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행복해서 그래.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행복해서. 그날 밤 서연은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시작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정민의 답장은 따뜻했다. 서연 씨가 시작한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중고거래 앱 커뮤니티에 올렸다. 3개월 전 무료 나눔으로 아기 옷을 올렸어요. 그게 12명을 거쳐서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나누며 살아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랐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동참할게요. 이런 이야기 보면 힘이 나네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문화 만들고 싶어요. 2024년 10월 중순 서연의 게시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각종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자신도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사회적 기업 함께 나눔의 대표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김태양은 자신의 소개를 이어갔다. 그는 42살. 10년 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플랫폼을 운영해온 사회적 기업가였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서연은 놀라서 물었다. 일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싱글맘인데요. 아니에요. 서연 씨는 이미 큰일을 하셨어요. 작은 나눔으로 12명의 삶을 바꿨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나눔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거예요. 서연 씨의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물론 급여와 복지도 제공되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로 운영해요.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으로만 생활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꿈 같은 제안이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태양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서연 씨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며칠 후 서연은 강남에 위치한 함께 나눔 사무실을 방문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실에는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김태양 대표는 서연을 환영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저희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나눔, 재능 기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 씨는 저희 온라인 나눔 플랫폼을 관리하고 나눔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전문 지식은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연 씨는 이미 경험으로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서연은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선의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어요. 김태양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봐요. 그날 밤, 서연은 민지를 재우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3개월 전 자신이 올린 무료 나눔 게시글 하나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서연은 중고거래 앱에 마지막 게시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아기용 무료 나눔으로 선순환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작은 나눔이 12명을 거쳐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까지 얻게 됐어요. 믿기지 않지만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누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축하해요. 정말 감동이에요. 선순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도 오늘부터 나눔 시작할게요. 일주일 후, 서연은 함께 나눔에서 첫 출근을 했다. 김태양 대표가 직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새로 합류하신 박서연 씨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앞으로 함께 좋은 일 많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환영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날 서연은 회사의 나눔 플랫폼을 둘러보았다. 매일 수백 건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 도서, 심지어 재능 기부까지. 그녀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퇴근 후, 서연은 민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지야, 엄마 오늘 첫 출근했어. 민지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회사 좋아? 응, 정말 좋아. 엄마가 좋은 일 하는 회사에 다니게 됐어. 그날 밤, 서연은 3개월 전을 떠올렸다. 좁은 원룸에서 아기 옷을 정리하며 무료 나눔 게시글을 올렸던 그날. 그때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의는 현주, 지은, 유진, 민서, 혜진, 수연, 영미, 민준, 소희, 태운, 준호, 다은, 지훈, 승우, 지우, 미라, 정민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과 미래까지 선물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그 삶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도와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노인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선의의 릴레이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김태양 대표에게 제안했다. 대표님,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중고거래 앱 커뮤니티에만 올렸는데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요. 김태양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날부터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3개월간 이어진 선의의 릴레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일주일 후, 서연의 이야기는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실렸다. 수십만 명이 그녀의 글을 읽었고, 댓글창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저도 오늘부터 나눔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군요. 서연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민지야, 엄마가 말해줄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해. 그리고 작은 선의는 반드시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민지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서연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세상을 만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그것은 3개월 전 자신에게 아기용품을 보내줬던 김연주였다. 서연 씨, 기사 봤어요. 정말 축하해요. 두 여성은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날의 기적에 대해. 서연 씨, 그때 제가 물건 보낸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언니가 시작해 주신 거예요. 제가 먼저 나눴지만 언니가 돌려주지 않았으면 이 릴레이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둘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3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기 옷을 나눴던 그날, 현주에게서 택배를 받았던 그날, 지은에게 식기를 나눴던 그날,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순간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민지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나누며 살 거야.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야. 그날 밤, 중고거래 앱에는 또 다른 무료 나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선의가 모여 큰 물결이 되었다. 그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서연이라는 한 여성의 용기가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